이제 나갈게요. 다른 문제보다 틀린 문제 아니면 풀이 안 써. 본인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근데 넌 약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너 약간 이상한 논리로 풀던데. 그러니까 정석대로 풀 줄 아는데 독창적으로 했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뭔지 알죠? 너는 연산 속도는 빠른데 뭔가 그 정석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연습해 보세요. 왜냐면 내가 너 보고 설명해봐 이러면 너 아마 또 이러면서 막 이상한 설명하던데 저번에. 뭔 말인지 알죠? 서술을 넌 좀 연습해야 수학이 늘 거야. 자, 다른 거는 순서대로 갈 건데 469번이 세팅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469번만 먼저 좀 할게요. 다른 거보다 460, 내 녹화 그렇지? 469번 같은 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명하는 연습이니까 일종의 약간 서술형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469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결국 원의 한 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옆에 적어준 것처럼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한 원, 이렇게 점 4개가 한 원 위에 있다고 치면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서로 같음을 보여준다면 한 원 위에 있는 점 4개라고 보장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한 원 위에 있는 점 4개라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끼리 합쳐서 180도가 되거나 아니면 대내각이라고 했죠. 이 친구의 각과 이 친구의 각이 같음을 증명해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 그려져 놨더니 더 보기 어려워서 이건 하나만 그렸습니다. 파란색을 볼게요. 파란색 입장에서는 봐봐. 요점을 지나가게 이렇게 쓱 그리면은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나요?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서로 같아달라요? 같잖아요. 그거를 이제 BC 방향에서 한번 그릴 수 있고 AC 방향에서도 한번 그릴 수 있고 AB 방향에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똑바로 쳐다봤을 때 하나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나머지 공짜로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2번에 만족하는 애도 쉽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여기 끝에 꼭지점 하나랑 여기 90도인 점들 하나씩 지나가게 그리면은 이 사각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대각이 합쳐서 180도라고 보장이 되어야 돼요? 되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도 그릴 수 있고 여기를 지나면서 또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좀 조그만하게 그려야겠네.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렇죠? 좀 이렇게 해서 그릴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는 원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그리면 또 오히려 헷갈릴까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래서 그 한 원 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원을 점 4개 그 쌍을 총 6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6개예요. 이해됐죠? 학교에서 이거 나오는 게 어렵겠죠? 특히 서술형으로 나오면 좀 어렵겠죠? 정리 잘 해놓으세요. 왜 한 원 위에 있다고 보장해 줄 수 있는지가 근거가 2개고 그 근거마다 3개씩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필기 꼼꼼하게 해놓으세요. 특히 답만 맞은 사람들 꼭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 자기가 항상 그래서 티칭 공부법 중에 뭐 영재 교육 뭐 이런 거 저기 텔레비에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공부할 때 진짜 똑똑한 애들 중에 한 번씩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봤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냐면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화이트보드 상으로.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제가 학생 때 수학 공부한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했을 때 훨씬 더 깊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솔직히 학생 때는 대충 답 나오는 감각만 되게 갈고 닦으면은 100점 맞는 건 쉽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저랑 여러분들 입장이 다르게 저는 느낌상 이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 이러면 저는 잘리겠죠. 그렇죠? 저는 왜 이게 답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더 깊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뭐 최상위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상 가상의 어떤 스스로 제자를 하나 만들고요. 그 사람에게 설명한다 생각하면서 하시면은 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개그맨 장동민인가 그 사람이 머리 되게 똑똑해서 뭐 지니어스 뭐 우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개그맨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했는데 순간적으로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으면 그 방법을 썼대. 그 사람은 사실 난 그 사람이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가상의 사람이랑 말싸움 한다고 생각한대. 그래가지고 토론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말싸움 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원인데? 그러면 상대방이랑 이렇게 설전이 오가면서 막 근거 하나하나 대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친구도 금방 외워진대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굉장히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은 집안인데도 저는 친가 쪽은 암기를 굉장히 좋아서 뭐 저희 할머니는 뭐 노래를 2번 들으면 가사를 처음부터까지 다 외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나는 그 찬스가 나한테 안 와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나는 논리가 기억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수학에서는 그 1번 하나 푸는데 서술 풀이가 진짜 A4 용지로 한 2쪽 정도의 풀이가 제출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내가 암기를 굉장히 못하는데도 1에 1에서 1에 1이라니까 1에 1하다고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가 대화하듯이 얘기한 거는 2장 정도 빡 채워줘도 머리에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 있게 외우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과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전화번호 한 번 들으면 바로 외워지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프로세스가 좀 달라요. 그런 애들은 좀 암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입안에 다 좀 공부 잘해야 되니까 나중에 혹시 참조할 게 의대를 가면 당연히 좋잖아. 우리나라에서 최고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의대를 갔을 때 이제 돈 때문에 행복한 거지 공부 자체에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왜냐면 이과형 천재들이 점수가 잘 나왔다는 이유로 의대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의대인 친구들은 막 물리 이런 거는 너무 재밌어. 근데 의학은 어쨌든 달달달 많이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막 텔레비 보니까 의대는 한 학기에 이만큼씩 외우던데? 한 학기도 아니고 걔네들도 좀 달라요. 학기가 무슨 1년에 시험을 남들보다 더 많이 보던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의사들은 진짜 뭐 1년치 공부한 거 쌓아놓으면 막 이만큼 되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한글이 아니고 영어 서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어 싸움이 될 거 아니야. 나도 사실 영어 엄청 뭐 수능 영어는 1등급 받아봤지만 최종적으로 그 영어는 지금은 다 까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영어는 막 전미사 접두사를 가지고 그 어원까지 파고들면서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탁탁 남잖아요. 근데 우리 막 그런 의학 용어들 막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단어가 길게 써 심지어. 그렇죠? 짧은 단어나 이거 미친 듯이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나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역사 이런 거는 굉장히 껌이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삼국지 좋아하고 막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역사는 웬만하면 100점 맞아서 대학교 때도 교양 과목으로 그 뭐 로마나 그런 거 신청했다가 털린 이유가 한국 사람은 이름 외워봤자 뭐 김유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뭐 뭐뭐 시우리우스, 뭐뭐 쿠스, 뭐뭐 막 엄청 길어, 그쵸? 특히 제일 최악이 러시아 이름 나오는 과목은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안 외워져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사람 이름이 최소 8글자 이상이에요. 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안 외워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산후가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단순하게 답만 나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거를 진짜 왜 맞다라고 누군가 가상의 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나중에 그 응용이 더 잘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듣지도 않고 그냥 막 풀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럼 본인의 인생 선택인데 그냥 조언입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418번부터 하면 되겠죠? 416번. 아, 16번도 있었니? 여기 맨 밑에 있었구나. 416번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적을 때 여기다 적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좀 적어줘야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416번. 469는 방금 있지. 416번. 자, 또 가봅시다. 416번. 원이 있다. 점 4개가 있다. B, C, A, D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 여기 또 검색이 나올랑 말랑하네. 화상으로 바꿔야겠는데.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난다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니까 꼭 강조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각 x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계적으로 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이렇게 쓰면 하고 바로 기계적으로 90도구나 찾으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90도에서 x를 뺀 값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딱 봐도 원주각이네. 꼭 B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삼각형에서 여기 막곡지각이니까
다 합치면 180도다 이용하시면 x가 구해져야 안 구해져요? 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름은 공짜로 준 게 아니고요. 항상 뭔가가 섞여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8번. 또 원이 있다. 그 다음에 지름을 또 지나네요. 그러면 얘도 뭔가 중요하다 보니까 꼭 강조하자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C가 있고 D가 있다. 이 친구를 연결하라. 이 친구를 연결하라. P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구하라.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친구가 64도래요. 그러면은 뭐 지름인 거를 좀 강조하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90도다를 하나 연결하고 얘로 봤냐? 빨간색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90도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호 64가 누구에 대한 중심각인지를 봐야겠는데 호 CD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이 친구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가 되니까 여기는 절반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항상 2배 관계라고 얘기했죠? 이 친구도 2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90도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두 각의 합은 나머지인 것 같다. 여기까지 했고 그럼 끝났네. 우리가 요 삼각형 관점에서 두 각의 합은 즉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둘이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니까 끝났네요. 이렇게 힌트를 지름을 주면 괜히 준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름 외에는 사실 오히려 삼각형 세 각의 합은 180도다랑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의 외곽과 같다를 계속 같이 응용하는 문제겠네요. 그 다음에 419번. 이번에도 원이 있다. 또 지름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강조. 그 다음에 임의점 C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점 D, E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90도일 거고요. 근데 그리고 이 친구도 좀 휘었지만 죄송합니다. 그걸 신경 쓰고 세팅했었는데 약간 휘었습니다. 이 친구도 보면은 원의 중심을 지났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58도인데 이 친구는 뭐죠? 중심각이죠? 그러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절반일 테니까 이 친구는 29도. 그러면 합쳐서 일단 지금 구하라고 됐잖아요. 세팅하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쑥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C가 이 정보를 안 정하구나. C2는 ACB의 이등분선이었다. 즉, 다른 색깔로 가볼까? C가 제가 좀 그렇게 안 그린 것 같은데 이등분선이었대. 그럼 여기가 당연히 45도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겠네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여기가 X 구하라며. 그러면 45도에서 29도 빼면 X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CB의 이등분선이다 맞죠? 그 다음이 422번이겠죠? 자, 또 원의 중심을 지난다. 또 강조. 원의 중심을 지난다. 혹시 또 졸고 있는 저기 민우가 오늘 아파 보여서 내가 너무 졸리면 좀 서서 해. 알았지? 오늘 혼내기 너무 아이가 아파 보인다. ACB가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직각의 직각이니까 그 닮은 단원에서 많이 배워서 쓸 게 많지 않나요? 우리가 왜 이거 제곱은 이거 보니까 근데 이거 길이 관계도 알아야겠구나. 사인 코사인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각이 있고 또 직각이 있으면은 닮은 거리가 엄청 많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y로 두면 x 더하기 y는 90도라고 가정이 아니라 선언하면 왜냐면 여기 이미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y 그러면 또 합쳐서 180도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x가 되어야 돼요. 되더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0이래요. 이 친구가 12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sin x 곱하기 코사인 x 하라는데 우리가 이 조그만한 놈한테 굳이 x를 할 필요 있니? 큰 세계에서 x를 하면 되니? 큰 세계에서 하면 되죠. 왜냐면 큰 세계가 이미 보여졌잖아. 뭐하러 이걸 짜자는 다 구하고 됐어요.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가 길이비가 3, 5니까 3대 4대 5가 피타고라스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 기준으로 4배니까 이 친구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간단한 자연수비로 하면 계산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3대 5면은 기계적으로 이 친구가 4가 되어야 한대요. 되고 4배니까 16이다. 이렇게 하면 빠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400이랑 144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거의 끝났네요. sin x라는 거는 x가 90도를 바라볼 때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0분의 16 곱하기 코사인 x는 얘가 직각을 바라봤을 때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0분의 12.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그래서 422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이 429번.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원의 중심을 지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길이가 같게 세팅하겠네. 요 길이랑 적당히 여기 같은 데다가 끊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좀 그림 나랑 다르긴 한데 어쨌든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랑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x라고 잡아놨는데 내가 여기를 20도라고 해놨고, 그러면 일단 기계적으로 우리가 또 지름인 거 하나 이용해볼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x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차라리 이렇게 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가 중심각인가 그러니까 2배잖아요. 이 친구가 2x고 또 이 호도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이 친구도 2x가 돼야 된다네?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랑 이렇게 연결한 건데 이게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한대요? 90도는 굳이 필요도 없나? 이렇게 부셔버리네? 이렇게 해도 되죠? 논리적으로 틀린 거 없죠 지금. 얘에 대한 원주각이 x니까 중심각 2x 맞고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이것도 2x고 심지어 O랑 C랑 연결한 거니까 반지름 맞고 그럼 반지름이니까 2등을 삼각형이니까 뭔가 허무하게 끝나버려가지고 오히려 의심이 되네요. 근데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알다시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한 길만 제대로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90도를 이번에는 굳이 안 썼다. 힌트가 매우 풍부하네요. 요새 독감이 유행 중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저도. 응? 독감은 아니에요, 저. 그냥 감기에. 이게 저희가 생각 중이었어. 아? 저가 독감인가? 아, 독감? 독감은 일단 열이 엄청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일요일, 월요일 아프다가 오늘은 좀 이제 괜찮아서. 그 다음에 433. 433 질문인 사람 손.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유령 귀신인가? 저요. 나머지는 질문 433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 풀었지? 여기까지는 풀었어요? 그러면 2명 이상이면 제가 해주려고 했는데 질문하고 싶다. 그거 용기 있게 여기 샤이한 친구들이야. 아니 안푼 거예요. 안 푼 사람도 손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럼 하자. 그러니까 너무 소수면은 그냥 개별줄 받으라 했지. 아까 내가 뭐라 했지? 433이라 했죠? 433. 이 친구는 또 오랜만에 나이도 중2길래 그냥 한번 패스해보려 했는데 2명 이상이면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하고 쭉 어쨌든 관통하는 선이에요. 이렇게 연결했다. 어휴, 이렇게 이상한 거였지? 어쨌든 25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AB의 길이를 만약에 이 길이를
2대 3대 2라 했으니까 3K라고 두면 CD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가 이제 2K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죠? 세팅.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걸 x로 하기 전에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냥 뭐 3a라고 두길래요. 제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요 친구에 대한 원주각은 당연히 3대 2라 호의 길이가 3대 2면 원주각도 3대 2니까 이 친구 2a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삼각형에서 두 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의 외곽과 같다. 그럼 a가 25도인 거 아니까 x는 3배 하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랑 원주각, 중심각이 비례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너무 더운 상황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가습기를 좀 세게 틀었어요. 목 촉촉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지금 습할 겁니다 입안이. 그 다음에 459번 이제 두 문제밖에 456번 두 문제만 나오네요. 4, 5, 6. 혹시 4, 5, 6 질문인 사람 두 명 이상이면 고고. 456. 이번에는 정육각형은 아니고 그냥 육각형이래요. 그럼 제 마음대로 그래도 상관없어요. 논리적으로 대충 꺾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었고 쭉쭉쭉 이렇게 연결을 하자. 이때 이 친구 x, 이 친구 z, 이 친구 y인데 내접할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는 육각형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적당하게 선을 그어서 어떻게든 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쪼개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 텐데 저는 사각형 2개로 쪼갤 것 같아요. 즉 x를 쪼개도 되시고요. 이렇게 하면 x가 쪼개지면서 사각형 2개죠. 근데 이렇게 그으면 y가 쪼개지면서 사각형 2개일 거고 이렇게 그으면 z가 쪼개지면서 사각형 2개가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다. 결론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쪼개진 이 친구를 x1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x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x2는 이제 x1 더하기 x2잖아요. 근데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x2랑 z랑 더하면 몇 도죠? 그 다음에 x1이랑 이제 x1이랑 y랑 마주보고 있는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이니까 합치면 또 180. 따라서 이 친구는 360도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쪼개식이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죠.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게 오히려 여러분들 어려워하죠. 왜냐면 숫자로 나오면 귀신같이 잘 맞추는데 뭔가 문자로 두면은 그때부터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대충 그 감으로 어떻게든 수학 문제를 잘 맞추는 킬러들이 있어요. 이반에도 있는 것 같아요.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뭔가 그 찍신이라고 하죠. 뭔가 막 답이 막 보여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큰일 납니다. 좀 우직하게 공부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순발력으로 피지컬로 때울 수 있는 거는 중학교 수학까지입니다. 고등학교부터는 바둑 두듯이 우직하게 하셔야 돼요. 461번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원이 이렇게 만난대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대충 하고 쭉 연결. 마음대로 하면 안 됐었네. 여기 지나가게 그랬어야 되는데 주작해야겠다. 오히려 여기랑 연결하면서 교점을 하나 연결하면 되겠네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원이 동시에 되면은 중간에 이 교점들을 지나게 하나 선 그으라고 했죠. 그런 상태에서 몇 번이었니 이게? 461번? 그런 다음에 요 일반적인 그건 좀 아니네.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여기가 150도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중심각이잖아요. 이 호에 대한.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인 여기로 바꿔줘야지 힌트가 풍부해지죠. 왜냐면 우린 지금 내접한 사각형을 이용하고 싶은데 요각은 사각형에서 아무각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여기로 변환해서 바꿔치기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랑 얘랑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고 그럼 자동으로 이 친구가 75도가 되는 거 저번에 기억하시죠? 근데 마지막에 얘를 구하라네? 그러면 x는 105도겠죠. 그죠? 여기서도 내접한 사각형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났네요. 그러면은 공통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갈 길이 머니까 렉처 책은 가져오니 수아야 혹시?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아가 당연히 안 가져오면 안 되지만 그나마 미리 안 가져온 책을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교재를 안 갖고 오면은 미리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미리 뽑아놔요. 근데 실컷 제가 이제 우리 진도나 하자 했는데 선생님 교재 없어요 이러면은 테러입니다. 알았죠? 영어방이에요. 협조해 주세요. 안 가져오면 미리라도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82쪽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단원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구성이 되게 독특한 게요. 이 친구는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3학년 2학기 있잖아요. 이 친구는 교육과정이 반영이 안 됐어요. 새 교육과정이. 근데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이 반영된 친구예요. 새. 따라서 신기하게도, 신기한 건 아니고 웃기게도 지금 이 대표값이라는 내용이요. 여러분들 1학년 2학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신 대비 겸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1학년 2학기 내용으로 내려갔어요. 너희들은. 근데 원래 너희 위의 학년들은 이걸 중3에 배웠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으로 한 번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쓱쓱 하시면 단원적으로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할 단어는 아닙니다. 쓱쓱 하시면 돼요. 그냥 귀찮을 뿐이에요. 오늘이 며칠인지 먼저 볼게. 12월 4일. 자, 우리가 대표값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샬라샬라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와닿을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중심의 경향,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자 눈을 뜨세요 용사여 유주 용사여 눈을 뜨시오 악당을 물리치느라 아니, 밑을 보고 있었던 거지. 자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회사를 가든 뭐 어딜 가든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한테도 뭐 교장쌤이 저기 뭐 A 선생 저기 1반 2반 뭐 평균 비교해서 과목별로 좀 나한테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데이터들은 뭐죠? 데이터들은 학생의 점수. 그 학생들의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급자일수록 대표 어느 기관의 장일일수록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거를 막 반 1번부터 30번까지 돼서 점수 다 해가지고 주면 좋아할 거야? 아니면은 1반의 평균은 몇이고 2반의 평균은 몇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게 딱 뭔가 특징 있는 종류를 먼저 제시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게 매 상황마다 적절한 그 대표값이라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임태준이라는 아이를 소개하세요 하고 나왔어. 근데 태준이가 예를 들어서 집안 어르신을 만났어. 그러면은 태준이가 그 어르신한테는 저는 누구의 아들, 몇째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게 빨리 전달이 되어야 돼요. 되죠? 근데 교장쌤한테 저는 임씨의 몇대 손, 몇째 아들 누구입니다. 이러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죠. 교장쌤한테는 저는 뭐 1학년 뭐 몇 반, 몇 번 누구입니다. 이러면 1학년 몇 번 누구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이 돼야 돼요. 되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개조차도 이렇게 상황에 맞다 다르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들도 대표값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다르다. 그럼 대표값이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균 안 내본 사람이 있나? 항상 내보잖아요. 평균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더한 다음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보다 수학 잘해, 내가 너보다 영어 잘해 이래가지고 서로 영어 수학을 엇갈리게 잘하는 애들끼리 말싸움하면 백날 싸워봤자 결론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야 나 평균 95야 이러면 깨갱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공통서사에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있다. 그럼 이 좋은 평균을 두고 왜 다른 애를 도입하느냐? 평균의 약점이 밑에 여기 참고라고 파란색 되어 있는데 그거 줄 거세요.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라고 줄 거세요. 여기
밑에 참고라고 돼 있고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은 별로다라고 내용 나와 있죠. 그거 줄 거세요. 이게 아니 너는 렉처로 나가고 있잖아, 태준아. 진도형 교재 우리가 언제부터 RPM으로 나갔어요? 왜 그러세요? 유형별 할 때 RPM이지. 빨리 피세요. 82쪽. 82쪽에 참고가 두 개인데 위에 있는 참고. 참고 밑에 좀 있잖아, 참고. 여기. 아, 손 많이 가네 우리 영감님 정말. 선생님 저 역초책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데. 누구야 누구? 아니 있는 줄 알았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도를 그러면은 그럼 지금 일단 듣는데 그냥 종이에 안 해놨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왜 평균이 안 좋을 때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여러분 뭐 뉴스 좀 보는 사람들은 뉴스 보겠지만 안 보는 사람들은 뭐 아이돌 기사들만 보겠죠. 근데 얼마 전에 잭슨 황이랑 이재용 아저씨랑 현대 아저씨랑 세 명이서 깐부 치킨에서 맥주 먹고 그 사람이 그랬잖아. 뭐 이재용 아저씨 돈 많으니까 이 사람이 다 쏠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였어. 나쁜 놈이었어, 그죠? 지가 더 부자라서 왜 남보고 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6명 산다고 할게요. 물론 아파트는 훨씬 많이 살 텐데 예를 들어서 자산이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이었어. 자산이. 근데 갑자기 그 아파트에 이재용 회장님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산이 5조래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 통로에 평균 자산은 뭐 대충만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얼차상 같지만 그냥 큰 숫자로만 대충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미 서민한테는 충분히 큰 돈이니까 평균 자산이 5천억이래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동네는 부자 동네니까 재난지원금을 주면 안 되겠다면서 너희 집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10만 원씩 쿠폰을 줬는데 나라에서 너희 통로는 10만 원 쿠폰을 안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빡쳐요. 공감이 돼요. 나는 부자로서 10만 원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왜 내가 부자야? 하면서 화를 낼 거예요? 당연히 빡치잖아요. 그렇죠? 즉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괴상한값이 하나 들어왔을 때 오염되기 딱 좋아요. 별로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수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아니면 여기 갑자기 농구부 애들 막 198인 애가 3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가지고 평균 이 반의 남학생의 평균 키는 79입니다. 그러면 나를 놀려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빡칠 거 아니에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괴상한 값이 들어왔을 때 오염되기가 딱 좋기 때문에 평균의 한계다. 그래서 방금 참고라고 돼 있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히려 객관식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겠죠? 평균을 쓸 때는 안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이래가지고 맨날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좋은 평균 대신 뭘 쓸 거냐면 중앙값이라는 걸 쓸 거예요. 중앙값. 중앙값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6명이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5명일 때로 할게요. 먼저 5명일 때는 너무도 쉬운 게 당연히 1등 꼴등부터 1등까지 줄 서세요 한 다음에 중간 녀석 나와. 이게 중앙값이거든요. 그러면 5명일 때는 당연히 중앙값이 몇이에요? 7억이겠죠. 근데 애매하게 짝수명이야. 6명이야. 그러면 중간 등수인 애가 3등, 4등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야 3등, 4등 나와. 니들 평균 내. 이게 중앙값이에요.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님이 이사 오기 전에는 평균 자산이 7.5억이었어. 그치? 근데 이재용 회장님이 이사를 와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중간 등수가 그냥 7명 중에 4등이 중간 등수가 되니까 7.5억에서 평균값은 8억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만 아까처럼 5천억보다는 훨씬 와닿은 수치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 바뀌죠. 그래서 이게 중앙값의 장점이에요. 중앙값의 장점. 이해됐죠? 그러면 이 좋은 중앙값을 또 안 쓰고 왜 밑에 최빈값이라는 걸 쓸까? 중앙값의 한계는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특히 그 수치들이 예를 들어 뭐 신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딱딱딱 끊겨 있잖아요. 발이 250 이렇게 끊겨 있지만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점수 너희들 뭐 한 학년에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서세요 이러면 줄 서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통계 내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렇게 데이터가 너무 클 때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옷 사이즈, 신발 사이즈 이런 것처럼 잠을 깨서 용사요. 자, 그래서 최빈값이라는 애가 도입될 건데요. 예를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뜻 그대로 뜻 그대로 최빈값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 예를 들어서 1, 3, 2, 1, 5, 1이면 누가 봐도 1이 제일 많지 않나요? 그럼 이때 최빈값이 1인 거고요. 근데 최빈값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1, 2번, 3, 2번 아닌가요? 그래서 이때는 최빈값이 1이랑 3이다. 이런 식으로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최빈값이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그럼 밑에다 적으세요. 참고 밑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참고 밑에다가 최빈값은 아니 최빈값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안 나와 있다고. 그 최빈값은 수치화할 수 없는 거를 할 때 좋아요. 수치화하기 어려울 때 굿 이렇게 적을까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양로원에서 미국에 있는 양로원에서 인종이 백인이 뭐 예를 들어서 60명이고 그래도 안 나와. 백인이 60명이고 흑인이 뭐 예를 들어서 30명이고 그 다음에 동양인이 10명이래요. 미국에 있는 어떤 요양원이. 그러면 여러분들 인종의 평균값을 구하시오. 우리 백인은 위대한 인종이니 10점 주고 뭐 흑인은 1점 주고 이래버리면 인종차별로 고발당하고 엄청 털리겠죠. 그죠?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송 걸리면 끝장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치화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최빈값이라고 하면은 가장 빈도수가 흔한 인종은 백인이야 이러면 누가 시비 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하기 어려울 때는 최빈값이 가장 최선이다. 우리가 이거를 평균 낼 수도 없고 중앙값이라고 하면 백인 손님들 앞에 줄 쓰시고 우리 동양인들은 제일 뒤에 쓰겠습니다. 큰일 나죠. 그쵸? 인종차별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특징을 알면 그러면 다 쉬워요. 솔직히 이는 그냥 쭉쭉 그냥 채우시면 되고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설명할 게 있나? 근데 왜 줄기와 잎을 안 알려준 다음에 중앙 풀리지? 줄기가 뒤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1학년 이야기라네요. 지금 우리 3학년 거지? 섞였어 나중에 이게 순간적으로 왜 잎과 줄기가 나오지? 그래서 깜짝 놀랐네. 이거는 지금 3학년 2학기 교재니까 이제 배웠다고 하셔서 쭉쭉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86쪽. 솔직히 여기는 문제를 풀어줄 거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오히려 이런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리 짜서 이해될 거예요. 왜 이 짓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수학에서는 항상.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엄청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어떤 근거, 동기, 왜 그럴까?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삼포도, 뭐 편차 이런 개념을 얘기할 건데, 자,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교장 선생님이 1반이랑 2반에 대해서 선생님 1반이 공부 잘하나요? 2반이 공부 잘하나요?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70점대, 80점대, 90점대가 이렇게 있으면 1반은 70점대도 많고 80점대도 많고 90점대도 많아. 그래가지고 평균을 다 냈더니 평균이 80점이 나왔다고 쳐. 그치? 근데 2반은 공부를 잘하는 놈도 적고 못하는 놈도 적고 되게 애매한 애들만 굉장히 많아. 왜 안 나오냐? 검은색 왜 까먹고 적어 쓰지? 그래서 이 친구도 평균이 80이야. 그죠?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1반과 2반은 평균이 80으로 같은데 1반은 고르게 분포돼 있고 고르게 분포가 오히려 얘가 고르게 분포야. 거꾸로 얘기했다. 이 친구들은 공부 못하는 애도 많고 잘하는 애도 많은데 2반은 되게 애들이 고만고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좋은 말이 아닌 게 수학에서는 항상 수치로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퍼져 있는 정도에 대해서도 수치화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한자로 얘기하면 삼포도라고 얘기해요. 삼포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삼포된 정도를 수치화하고 싶어서 맨 처음에 도입한 개념이 편차라는 개념이에요. 편차. 삼포도를 하기 위해서 시작의 여정이 편차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2, 5, 6, 4, 3의 편차를 구하래. 자,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하면 평균 구하는 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죠? 그래서 평균이 4점이 나온대요. 4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편차라는 걸 말 그대로 각 데이터들이 평균과 몇 점이 차이 나냐 이거거든요.
이 친구는 당연히 4점보다는 2점 적고 1점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그 다음에 0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마치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막 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막 놓을 텐데 평균을 만약에 냈어 우리가 평균을 냈으면 당연히 이 친구들이 평균 기준으로 위나 아래로 내려가 그럼 평균을 잘못 적었는데 이쯤이 돼야겠네. 평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벌어진 정도가 당연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평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차의 합은 당연히 0이 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높이가 높고 낮음을 다 더해봤더니 즉 이렇게 다 더하면은 3이고 이렇게 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0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래서 편차의 평균은 그냥 항상 0점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맨 처음에. 즉 맨 처음에는 편차만 냈더니 편차라는 거는 결국 합쳤더니 총합이 0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차를 가지고 3포가 어느 정도 되었다를 말하기엔 참 어렵다. 그냥 알면 이 페이지는 끝나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저기 88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수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이제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양수든 음수든 양수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나요? 뭐였어요? 제곱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곱. 즉 우리가 이 친구들 다 제곱해서 제곱하면 4, 1, 4, 0, 1이니까 다 더하면 10이니까 나누기 5 하면 뭔가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은 2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아까 2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분산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좀 더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 분산이 9였는데 이 친구들은 더 고르게 분포돼서 분산이 3이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2반은 분산이 3이고 1반은 분산이 9입니다. 그러면 딱 보고 알아듣고 그러면은 2반은 더 고르게 분포됐고요. 1반은 더 극단적으로 분포가 됐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화를 할 때. 여기까지 따랐어요? 근데 분산이라는 거는 제곱들의 평균 아닌가요? 그럼 더 욕심을 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루트까지 씌우는 거예요. 루트를 씌우면 진짜 좀 벌어진 정도에 대한 수치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해됐어요? 제곱들의 평균을 냈더니 찝찝하니 이 친구들을 루트까지 씌우자. 그래서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했다면 루트 2가 되겠죠. 이쪽한테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2가 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쭉 그냥 가시면 되고요. 제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3점도 정도만 사이드로 남았는데 3점도 하면 끝이네 심지어. 이제 한쪽만 더 하면 돼요. 3점도. 그러면은 96쪽 가서요. 96쪽. 솔직히 3점도는 이거 교육과정 전에 있지도 않았던 애인데 갑자기 쑥 만들어져가지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쉽고요. 마치 국어 시간에 도덕 시간에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이게 답이 누가 봐도 답 아닌가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근데 좀 어려운 유형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딱 특별하게 어려운 거 몇 개 말고는 굉장히 쉬운 게 맨 처음에 이제 3점도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키에 따른 지금 신발 치수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이렇게 좌표화 해가지고 여기가 키일 때 뭐 신발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좌표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그냥 3점도야. 3점도를 그리고 지금까지 늘 해왔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렸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가 클수록 발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그렸더니 뭐 이렇게 뭐 랜덤하게 이렇게 되지만 결국 뭔가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뒤에서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상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굉장히 뭐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키가 이렇게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일일이 다 안 적었는데 뭐 이쪽에 한 뭐 160, 170, 180, 190 했다고 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키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는 그럼 당연히 키가 어떤 애들이야? 여기 속한 애들 키가 180보다 작다.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속한 애들은 다 뭐예요? 키가 180보다 크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발 사이즈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260, 255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여기 있는 점들은 다 260보다 크다.
260보다 작다. 이거 이해한 사람 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겠지. 이 추가로는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y랑 x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아까 신발 사이즈랑 키 여전히랑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평가가 키에 비해서 발이 좀 큰 놈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친구는 키랑 신발이랑 어느 정도 그냥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비례하네. 이 친구는 유독 키에 비해서 발이 작은 놈이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키는 큰데 손발 작은 사람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너무 오래 얘기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고. 마지막 내용 98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표화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상관관계가 이제 양의 상관관계라 가지고 일종의 정비례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yx가 있을 때 여기 근처에 되게 빡빡하게 차 있으면 되게 강력한 상관관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집단은 좀 비례하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좀 랜덤하게 좀 비례. 그럼 이 친구는 약한 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있겠죠? 똑같이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대비 학교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음의 상관관계죠, 그렇죠? 서로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할수록 공부 실력이 지금 점수가 떨어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더 상관관계가 적으려면은 얘보다는 또 이렇게 좀 뭉툭하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럼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거는 오른쪽에 이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진짜 랜덤한 느낌, 진짜 공그림. 누가 봐도 랜덤인 느낌이지 않나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상관이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죠? 또는 뭐 스마트폰을 하나 안 하나 그냥 거의 그래서 스마트폰 시간을 똑같이 쓰는데도 어떤 애는 공부 잘하고 어떤 애는 공부 더 이러면 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렇죠? 또 거꾸로 이것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수는 똑같은데 어떤 애는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애는 굉장히 적게 쓰면은 얘도 뭔가 상관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먼저 99쪽까지 여기 색깔이 보면 개념 유형 익히기라는 내용 있죠. 굉장히 쉬운 거. 유형 풀지 말고요. 위에 개념 유형 익히기라고 있죠. 그거만 지금까지 다 푸세요. 렉처. 그다음 막히는 거 보세요.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지. 그러면 차라리 제습을 쓰자. 아까 공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차피 휴식가 됐구나. 5분간 휴식할게요. 문 좀 열어보시죠.